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거의 4% 가깝게 빠졌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1,700선 이탈하면서 1,600선에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일단 수급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까지 다시 오르면서 외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4% 이상 빠졌습니다.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이밍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으니까 일단 오늘 양시장은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급락을 조금 반영을 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미국 시장 어제 하락세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제 미리 빠졌고요.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현재 약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조금 확인은 필요하지만 일부 해외 쪽 뉴스에서 러시아와 지금 그 사우디가 감산 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5%대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간다면 시장은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그 너무 경계감이나 공포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지금 비중 확대, 아침에 만약에 빠진다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많이 빠져서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에코프로 뱀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섹터가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객사들의 양극재 수요 변화가 1분기에는 크지 않을 걸로 보여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2분기에는 전기차 등 유럽 지역 중심으로 약간의 수요 둔화는 슬라이스하게 영향권에 들 것으로 봅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회복이 진행되면서 연간 매출액이 약 8,9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40억 원대로 일부 이제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에코프로 BM의 캠5 3만 톤 증설 물량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캠5N과 캠6의 투입 시점이 고객사의 계획에 맞추어서 2022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가용될 수 있는 양극재 캐파가 총 5만 9천 톤 규모로 예상되고 있고 2022년이 되면 총 11만 톤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마 2분기 수요 진폭에 따라 캠5 초기 가동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약간 있지만 하반기 가동률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극재 5만 9천 톤 캡하면 전반적으로 29.5기가와트의 규모의 배터리셀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강하게 또 정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성장세는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에코프로 PM이 과점과 관련된 프리미엄을 충분히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61,5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103,000원,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티머 시그널 시간입니다. 홍성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양대 지수 모두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시장의 하락 요인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이제 코로나19의 그 확진자 증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부분이 이제 또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급락과 급반등이 진행되는 구간이 지난주였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코로나와 경기 부양책 간의 이제 힘겨루기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어제는 많이 빠졌고 또 오늘 올라가고 내일 또 빠지고 이런 형태, 일일비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
주가가 빠질 때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올라갈 때는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반복적인 어떤 등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급격히 확대됐던 변동성은 줄어들게 되고요. 점차 변동성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시장 안정을 찾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기록했던 바닥 가격대가 안전한 바닥인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최근에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유가인데요. 어제 뭐 러시아에서도 이제 4월부터 정산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그 사우디하고 이제 감산 합의를 한다라는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유가의 가격인데요.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하단의 중요한 가격 18.9불대. 장중에도 어제도 장중에 20불대를 터치했고 그저께도 19불대를 터치했는데 18.9불대가 지켜지면 일단 급락 상황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다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실질적으로 그 유가의 안정세를 가지고 추세적인 어떤 시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26불대를 넘어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26불대가 넘어서게 되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다. 우리 시장은 뭐 마찬가지겠죠. 우리 시장도 어제 아침에 뭐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저께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간접적인 종목들이 이제 탈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어제는 오전부터 이제 집단적으로 탈락하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색된 어떤 상태에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매수에 대한 자신감을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무차별적인 어떤 상승세가 전개되고 그리고 실제 시장에 자금들이 막대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고 이미 급락은 끝난 상태에서 반등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무서워서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기보다 내려오길 기다리는 어떤 그런 욕구들도 강한 어떤 부분들. 실제 지난주부터는 과연 코로나 전국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화려하게 전개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집중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그저께 뭐 대북 관련주들도 움직여주고 그리고 반도체 쪽, IT 하드웨어 쪽의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특히 어제는 이제 그동안 뭐 저 계속 말씀을 드렸던 5G와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2차 전지용 종목들, 이들 종목들이 이번 급락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견전한 어떤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어제 아침부터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시세 전환의 어떤 형태를 보여줌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집단적으로 탈락하는 현상들이 어제 이제 발생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을 상대적으로 이끌어갔던 종목들이 탈락하게 되니까 심리적 불안감이 또 증폭되고요. 심리적 불안감이 증폭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코로나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사망자 수가 기존에 발표됐던 수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제 발표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또다시 시장을 지배하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지난번 경험했던 코로나19로 인한 급락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어제 시장에서 펼쳐지면서 오전에 움직였던 부분들은 오후에 거의 반납하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실제 코로나 시장의 약세가 나타날 때는 코로나가 전면에 나서게 되고요. 그것은 미국이나 우리나 유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하락의 이유를 찾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 하나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주가의 하락의 이유는 코로나.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우리나 중국 같은 경우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정점을 기록한 상태이고 유럽도 이미 이제 정점에서 증가폭 자체가 다소 조금씩 감소하는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나 결국 궁극적으로 코로나는 시장에서 소멸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격은 계속 받을 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계속해서 약해질 것이고 어느 날 코로나로 인해서 장중에 드랍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즉각적으로 회복하는 어떤 시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시기부터 코로나는 시장에서 전혀 재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자금들을 공급해서 혹시나 발생하게 될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현상들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위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보다 이제 나빠질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은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진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견조하게 방어해주는 어떤 쪽은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또 이제 이달 안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도 간혹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별 관심을 안 가지시고 그냥 좀 무시하시고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가 어떤 정치인과 연관돼서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면 그건 올바른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보이시고요. 지금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빠지고 경기 부양책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과정,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3월 19일 날 바닥을 기록한 어떤 부분들, 3월 20일 날 의미 있는 시세 전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변동성을 높여가는 구간이나 이제 이번 주부터 점차 변동성을 줄여가게 되고, 시간은 한 달, 빠르면 한 달, 늦으면 한 2달 정도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재미없는, 그러니까 최근에 급격한 변동성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한테는 이 점차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장기 매매의 재미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지겨움에 의해서 출회되는 매물로 인해서 시장 한 단계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게 나오면 시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 시장은 이런 어떤 형태에서 최근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의 성격을 놓고 본다면 그 시기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들이 3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들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국내 기관들은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분간 계속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42,650원, 하단에 42,650원, 상단에 49,100원, 이 사이에서 가격의 움직임이 전개될 텐데, 상단 49,100원에 근접하게 되면 아마 개인들의 매물들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분들이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실제 삼성전자를 최근에 순매수하셨던 분들 중에서 몇 년간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격은 의미가 없겠지만, 아무리 길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짧은 시세에 연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49,000원 정도 되면 개인들의 매도가 시작될 것이고, 그 시기, 삼성전자의 매도 이후에 다른 종목들 쪽으로 자금들이 이제 순환하는, 그래서 시장 굉장히 화끈한, 활발한 그런 시장의 형태가 앞으로 빠르면 한 달 후, 늦으면 한 2달 후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십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보여줬던 통신주들, 5G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제 방송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던 수소전지차,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5G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섹터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좀 상세하게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어제도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또 오늘도 볼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5G 중에서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KMW 오일솔루션 서진 시스템 RFHRC인데요. KMW 같은 경우 중요한 가격 59,200원, 어제 장중에 넘어섰다가 종가상으로 넘어서지 못했는데,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된다면 일단 71,100원까지 가능한 상태고요.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 어제 마찬가지 41,100원 중요한 가격인데 넘어섰다가 밀렸습니다만은,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48,15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RFHRC 42,200원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고, 어제는 장중에 43,000원 넘어갔었습니다만은 종가상으로 다시 밀렸습니다만은 1차 44,700원, 2차 47,400원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진 시스템 같은 경우 중요한 가격 28,900원인데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 1차 32,150원, 2차 38,6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9시부터 시작하는 장중 공개방송에 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관련해서 종목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2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는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최근에 1,7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4% 가깝게 빠지면서 다시 1,700선을 이탈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3% 가깝게 빠지면서 55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좀 수급 자체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까지 오르면서 어제 외국인들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 나타냈고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좀 시장을 받쳐주던 기관 같은 경우에 어제 연기금이 큰 폭으로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시장 급락세 나왔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가 어제 전체적으로 급락했던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4%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소폭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움직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모두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 가깝게 뛰네요. 46,200원대 다시 회복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 가깝게 상승입니다. 78,000원대에서 79,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4위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45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해서 좀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셀트리온이 이 코스피 5위권까지 진입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네이버가 5위권에 진입이 됐습니다. 2%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언택트주로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좀 최근에는 수급 개선되는 모습이고 이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만 6,500원에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딜 이슈가 있습니다. 블록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셀트리온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급락하면서 출발하는데 7% 넘게 빠지고 있고 이와 함께 시총 한 계단 내려오면서 6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18만 3,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입니다.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8% 이상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오늘 1,000원 오른 29만 3천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85,600원대 그리고 LG생활건강은 1% 이상 강세 출발합니다. 108만 8천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삼성물산 10위권 지켜냅니다.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8만 5천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68% 상승하면서 현재 169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깨졌던 1700선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1% 가깝게 뜁니다. 557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해드렸듯이 블록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6%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 74,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이외의 종목들 HLB가 2위권 현재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93,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가 이제 시즌을 제치고 3위권까지 올라온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3% 이상 상승하면서 183,900원대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99,900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위권에는 KMW 올라와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상승하면서 57,800원대에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장 속에서도 5G는 하단이 좀 지지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6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 오늘 2% 이상 강세 출발합니다. 8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NM 2% 이상 강세 출발하면서 10만 원대 역시나 회복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일단 광고 침체와 더불어서 흥행 부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하향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고 오늘 10만 3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7% 이상 하락을 합니다. 오늘 전해드렸듯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급락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6만 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2%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74,100원대 그리고 코인팜이 10위권까지 빠졌네요. 3% 이상 상승하면서 24,75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셀트리온이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해 주실 김재성 팀장님과 개장 상황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현재 좀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은 이제 뭐 전일 이제 미증시가 폭락을 해서 뭐 국내 증시도 이제 뭐 하락 조정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 텐데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현재 한국 시장은 이제 그 전일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를 따라가기보다는 그 미국의 야간 선물을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이제 장 개장 전부터 이제 뭐 미증시는 폭락을 했지만 미국 야간 그 선물 자체가 다 이제 상승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뭐 큰 폭의 이제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합권 전후나 뭐 약상승 정도 출발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했었고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금일 이제 뭐 상승 출발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야간 선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금일 상승 출발했더라도 어느 정도 오후에 다시 또 빠지는 양상이 충분히 전개될 수 있다.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증시 이제 오전장이나 이제 뭐 오후장 초반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밀린 걸 감안했을 때 국내 증시 역시 이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실상 뭐 제가 이제 계속 장 전략 자체를 이제 뭐 가파른 V자 반등 혹은 뭐 이제 L자형 이것보다는 저는 항상 W 쌍바닥 패턴을 찍고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뭐 V자 반등에서는 살짝 꺾인 모습이고 L자형이라고 보기에는 그 전에 개인들의 매수세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예상대로 W자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뭐 코스피 지수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밀리고 있는데 일단 이 W자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주 강하게 하락 조정이 나온다면은 뭐 한 1,600포인트까지 찍고 반등할 가능성, 조금 더 많이 빠진다면은 한 1,500포인트까지는 이제 뭐 W자 반등 하락 조정이 이제 나올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전처럼 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까지 큰 폭의 하락 조정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3월 19일에 저점 1,439포인트 이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깨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많이 빠지면 1,500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그 좀 빠른 반등을 흐름을 보인다면 한 1,6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접근해야 된다. 요 구간 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적극적인 매수를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과대 납폭에 대한 주가 회복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한 11월부터 이제 개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면서 증시는 한 번 더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이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 조정을 통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올해 안에는 주식을 웬만큼 다 정리하는 거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11월부터 내년 정도는 이제 가파른 이제 대폭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올해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제 빠져나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신규로 주식을 접근하시는 분들 역시 이번 낙폭 조정 자체가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정도 1,600에서 1,500포인트 정도 왔을 때는 뭐 약간은 적극적인 공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이지환 멘토 전화 연결해서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면서 1673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1% 가깝게 뛰면서 오늘 550선마저 좀 이탈을 하고 545선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제 우리 시장 5장에 급락을 한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조금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장 이후에 다시 이제 수급 쪽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매수 수치가 지금은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폭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장은 이제 변동성장에서 전형적인 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물량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폭으로 나오는 추세적인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뉴스나 이벤트에 의해서 단기적인 등락이 나오는 전형적인 변동성장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에 미국장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오늘 하락 쪽으로 추격하거나 혹은 상승해서 상승 쪽으로 추격하면 거의 지금 최근 장에서는 좀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변동성장에서는 추세 방향과 엇갈리는 이제 엇박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고 적극적으로 장으로 대응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과 함께 추세를 기대하고 진입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장에서는 어쨌든 그 변동성, 뉴스나 이벤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등락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감안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 발 물러나서 시장을 좀 보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관심 가지고 계시는 섹터나 종목 있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역시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IT와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마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섹터는 역시 두 섹터라고 좀 감안을 하시면은 특히 이제 어제 시장이 좀 급락을 하는 가운데서 좀 상승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5G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부분에서 5G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중국도 경기 부양 1번 정책으로 5G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5G 확대라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경기 부양과 맞물리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중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5G가 일본으로 났다는 점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이 하락 기간 중에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릴 종목이 서진 시스템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G 확대 정책, 중국의 5G 확대 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에서는 종목별 대응이 중요한데 이 종목별 대응은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혹은 양매수 주체가 있는 종목들을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서진 시스템은 그런 점에서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오늘 26,000 정도에 눌릴 때 좀 매수하는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시면은 목표 가격은 33,000원 위까지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도 설정하시면서 어려운 장에서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초가의 공략주에서도 5G 관련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해드렸고 이지환 멘토님께서는 현재 서진 시스템을 보고 계신다. 특히나 현재가는 27,000원 위지만 이 27,000원이 눌리면서 매수가 26,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시젠 올라와 있습니다. 61% 이상의 수익률. 4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알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6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알리코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6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가 터치가 됐고 조금 있다가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파미셀 올라와 있습니다. 8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1위에는 홍서미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14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제비소프트의 김재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팀장님께서 알리코 제약을 3월 26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6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그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추천할 때부터 이제 뭐 사실상 재료적인 분석보다는 약간 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 폭락 전에 주가 관리가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가 나와도 그 박스권에서 주가 관리되던 그 가격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빠른 반등을 보일 거다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제 목표가가 이제 1,300원이었는데 목표가는 사실상 이제 전일자 기준으로 이제 13,800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초과해서 터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절반 정도는 최소 이제 차익 실현을 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절반 같은 경우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또 시장이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금일 어느 정도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아래 바닥권에서 가격을 잡았고 이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남은 절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수 자체가 W자 바닥 패턴을 그릴 때 이 해당 종목 역시 이제 N자형 패턴으로 다시 한번 이제 뭐 원래 있었던 이제 주가 13,000원대 전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이제 뭐 조금 더 상향을 해서 한 15,000원 정도로 이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항상 이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이유는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다시 뭐 매수가까지 근처 올 경우에는 이제 전량 털었을 경우에 그 절반 그 전에 차익 실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각각의 저항선에 왔을 때는 일부씩이라도 매도해 나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리코 제약 지난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반 정도를 매도를 하고 또 반 정도는 목표가 15,000원으로 다시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종목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 이제 추천할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포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사실상 포메탈이라는 종목도 뭐 재료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알리코 제약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포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단조 정밀 기계 부품 이제 생산 업체이고 뭐 이제 자동차나 방위 산업 그리고 이제 뭐 로봇이나 이제 풍력 그리고 산업 기계 및 이제 농기계에 소요되는 이 주요 단조 정밀 기계 부품을 생산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항공기 착륙 장치 주요 부품의 이제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각종 특수 이제 단조 설비를 구비하고 이 자유 단조품 외에 이제 뭐 형당 조품 그리고 이제 복합 단조품 그리고 이제 중공 단조품 그리고 이제 링 기어 등의 이 단조품을 생산하여서 총 이제 150여 개 고객사에 이제 공급 중에 이제 있습니다. 이 주요 전방 사업으로는 이제 뭐 조선 그리고 이제 발전, 이제 석유화학 그리고 이제 의료 장비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방위 등 거의 이제 모든 기계 공업 산업의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포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이제 있는 종목입니다. 이 포메탈이 기존에 이제 생산 중인 이 형단 조품 자체가 이제 모든 기계 산업의 기초 부품이 되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이제 수요처가 이제 기존 건설 기계에서 이제 로봇과 전기차로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봇과 전기차용 부품 매출 비중이 이제 지속 증가해서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20%에서 이제 뭐 2020년 이제 뭐 40%대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이 포메탈의 성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관련주나 이제 뭐 방산 관련주로도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연속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이제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이 수급적으로는 지금 현재 외국인의 보유 물량이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이 포메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제 들어간 종목인데
그 전에 비록 평소에 거래량은 이제 굉장히 없었는데 이제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이 박스권 내에서 주가 관리가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었던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특별한 뭐 악재 공시나 뭐 이유 없이 더군다나 또 거래량도 없이 뭐 시장 폭락 영향으로만 이제 과하게 이제 빠졌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될 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존에 이제 관리되고 있던 그 이제 박스권 내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제 빠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 3일선이 뭐 5일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 했었고 또 5일선이 또 11선을 또 이제 가볍게 이제 골든 크로스 했었는데 이 시장이 안정화될 시에는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뭐 주가가 회복되기까지는 이러한 흐름에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뭐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을 하시되 이제 뭐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이제 오후 3시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80원 이탈했을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안트로젠입니다. 사실상 이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 마스크, 뭐 진단 키트,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뭐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섹터 수단이 되고 있는데 안트로젠 역시 코로나 이제 관련주로 접근하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 줄기 세포 기반 이제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이제 바이오 업체입니다. 이 크라운병으로 인한 이제 누공 질환에 대해서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뭐 지방 유래 줄기 세포 치료제인 이 큐피 스템의 의약품 시판 승인을 이제 획득을 하였고 이제 제품화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이 큐피 스템 그리고 이제 줄기 세포 배양액 그리고 이제 뭐 레미오둘린 등을 주요 제품으로 이제 판매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크론병 치료제나 이제 뭐 당뇨성 족부 궤양 치료제 그리고 이제 뭐 수포성 표피 박밀증 치료제 등을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 개발 중인 줄기 세포 치료제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 시청을 이제 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날 뭐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그때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이 줄기 세포 치료제를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대식 세포, 뭐 T세포 등의 이 비정상적 활동을 제어하고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이제 통제를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률을 낮출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정맥 투여를 할 시에는 이제 대부분의 줄기 세포가 이 폐로 향하는 이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중증 이 폐렴 환자의 사이토카인 이제 폭풍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관련된 수에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큐피 시스템에 대한 매출은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당뇨 족부 궤양 시장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소에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없어서 이 시장에서 이제 소외되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급증하면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코로나 관련주로서 아직까지 크게 상승 파동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중에 코로나 관련주의 이제 후발주자로서 한 번 더 뭐 단기 급등할 가능성 이제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뭐 매수가는 뭐 현재가 이하부터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후 3시까지 이제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차 목표가 47,500원, 손절가 3만 원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시노팩스인데요. 일단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오늘 신호펙스 같은 경우는 3,0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예전에 또 이제 뭐 추천했었던 종목이라 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원래 시노펙스가 재료가 원래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맞아요.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또 맞아요. 엮이는 네. 모습인데 이런 게 사실상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관리하는 이제 뭐 메이저 세력이 입성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재료가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뭐 관련된 재료를 엮여서 이제 뭐 주가를 들어 올리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이 혈장 치료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처음 시작됐다라는 소식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상 그 전에 시장 폭락으로 이제 빠지기 전에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 구간 그러니까 한 2,800원에서 한 3,000원대 정도 이게 이제 시장 폭락하기 전에 원래 박스권 관리로 주가 관리가 됐었던 이제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에서는 최소 뭐 한 절반 혹은 뭐 3분의 2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대신에 아직 뭐 금일 시장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물론 뭐 이제 그 시가나 고가 대비 조금 이제 밀리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 뭐 2,500원 선 이 전이 이제 종가를 이제 밀리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튈 가능성 이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이제 남은 비중 자체를 뭐 이제 뭐 3,550원 뭐 그 정도쯤으로 2차 목표가를 잡아보는 거 이제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만약에 이제 전일 종가 이 2,530원을 이탈한다면은 뭐 그때는 이 밑으로 이제 가파른 이제 뭐 또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전량 매도해서 정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뭐 보유한 상태로 아주 뭐 일주일 정도로 이제 기간을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 3,500원대 이제 2차 목표가로 노려보는 거 이제 굉장히 이제 유효한 전략일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인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엮여서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좀 힘이 빠지면서 11,8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레몬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뭐 요 주가를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 뭐 사실상 전이 이제 호재성 공시가 나왔죠. 이제 호재성 공시가 나왔는데 장 막판에 이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 막판에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제 뭐 조정이 나왔는데 전일 또 이제 시간으로 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개인들을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컨트롤하는 모습인데 뭐 전일 시간에 상한가를 이제 강하게 갔었기 때문에 뭐 금일 갭상승 나오는 거 뭐 당연한 이제 수순이었고 대신에 이제 뭐 금일 이제 시가 자체가 거의 뭐 상한가 근접하게 이제 올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거래량이 이제 뭐 이제 470만 주 정도 됐는데 뭐 금일 오전장 거래량만 벌써 이제 뭐 570만 주로 전일 거래량 이상의 이제 뭐 급증을 한 상태로 이제 뭐 거래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같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뭐 이미 갭상승하였고 이격도 자체가 굉장히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다.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보유자 분들만 대응을 해야 된다. 기보유자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절반 매도한 상태에서 이제 이 금일 저가 만약에 뭐 11,450원 요거를 이탈하는 흐름이 보이면은 이 이격도를 좁히는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전량 매도를 해야 되고 이 오전장의 특징 자체가 9시부터 10시까지가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오전 10시까지 주가가 다시 뭐 이제 시가 근처까지 회복이 안 된다면은 그때는 일단은 뭐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안전한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원타증권 청담지점의 정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이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좋은 종목 있습니까?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정기에 접어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좋은 종목을 이제 선별할 때가 이제 다가왔죠. 그동안에 이제 낙폭과대에 의한 그 종목 선별에서 이제는 그 차별화된 그 종목 선별장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스미디어라는 그 광고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와 같이 영향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거꾸로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그 나스미디어하고 관련돼서 이제 이 광고하는 이 회사 과거에 엄청난 그 좋은 그 호재성 그 레포트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KT 그룹에 속해 있죠. 그러면서 디지털 미디어 랩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제 제가 이제 쭉 봐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디지털 랩사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모바일이라든가 아니 포털이라든가 그 교통, IPTV 이런데 그 광고 매체사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집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는 역시 이 회사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다 이렇게 이제 맞는 거고요. 국내 이제 특히 이제 국내 광고 시장의 특성 그동안에 거의 이 회사가 많이 해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기에 맞춰서 최근 들어갔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솔루션 구축에 의한 그런 광고 전략 수립을 잘하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또 최근 들어서 구글 이런 등 그 글로벌 그 판매사의 그 온라인 광고 이것도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안정적인 그 매출의 증가 이것도 괜찮고요. 특히 이제 그 증가되는 폭을 보면은 모바일 플랫폼과 관련된 그 사업 이것이 이제 전년 대비 작년 보면은 한 55.6%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맞는 최근 들어서의 어떤 그 연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작년에 보면은 그 2019년도 연결 기준 취급고가 1조를 돌파했다. 이거는 아주 좋은 흐름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플레이디라는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어제도 상한가치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겠지만 상한가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검색 광고 분야의 그 사업 영역을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 46.92%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 KT도 역시 지분을 보유하면서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실적의 바탕에서 코로나 사태가 있다고 하지만 금년에도 연결 실적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두 자릿수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번 조정기에서 저점 매수하면 괜찮겠다 이런 거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쫓아잡고 이런 거보다는 하락할 때 22,000원 정도의 매수가가 적당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 168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좀 등락이 있습니다. 1700선 회복을 하면서 좀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좀 빠지면서 168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폭 굉장히 큽니다. 1000억 원 가까이 벌써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3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요. 어제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1390억 원, 32분 만에 반발 매수에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빨간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악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광보합권에 머뭅니다. 45,950원대, 삼성전자 우선주도 0.5% 상승 나오고 있고 일단 바이오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모양새입니다. 삼성바이오 로젝스는 1.4% 강세 흐름, 그리고 5위권은 네이버인데요. 3% 가깝게 뜁니다. 전해드렸듯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언택트주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 그래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은 블록드 이슈가 있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18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1% 넘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네요. 현재 28만 8,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29만 원대 이탈을 했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간밤에 테슬라가 7% 넘게 급락이 나왔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 이 테슬라의 주가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 불가피해 보이고요. 현대차 약보합권 8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LG 생활건강은 1.4%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08만 6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552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거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5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거의 40포인트 빠지면서 4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현재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은 오늘 외국인이 팝니다만 기관이 200억 원 넘게 좀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15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은 이 블록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급락은 불가피합니다. 오늘 5% 넘게 빠지면서 74,600원대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9만 원대를 회복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고 어제 10% 가깝게 급락을 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5% 추가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HLB는 강세 가져갑니다. 전해드렸듯이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 좀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4% 가깝게 급등하면서 94,400원대 그리고 CGN이 펄어비스 제치고 다시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급등하는 상황인데 이 차익 실현들 매물들 나오면서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99,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3위권까지 다시 올랐다가 지금 4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 최근 시장의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시총 변이, 이 순위에도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 회복되면서 거래되고 있고 KMW 역시나 5G 종목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합니다. 오늘 7% 가깝게 뜁니다. KMW 58,600원대까지 올라왔고 5G 종목들이 일제 현재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시가총액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2% 강세 나오고 있고 CJEN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는 전체적으로 좀 급락세 가져가면서 셀트리온 제약은 8위권까지 빠졌고 헬릭스미스 9위권 그리고 10위권에는 코미팜 나란히 2%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외환 시장 좀 변동성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거의 10원 가깝게 오르면서 124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외국인 수급조차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유럽 그리고 미국 코로나발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금일 국내 증시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글로벌 확산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야간 선물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일단은 상승폭을 조금 늘리면서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데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계속 지수가 반복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을 찾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염두하고 계셨다면 조금 대기를 하셨다가 매수를 좀 천천히 하시면 좋겠고 일단 하락 전환에 관한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되고 어제같이 오후장에 투매 물량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모습이 발생을 하면 쌍바닥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수익적인 종목 같은 것들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손실폭이 큰 종목도 일부 비중 축소 대응을 하면서 하락폭이 더 심해질 것 같다 하면은 일부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일단 현금 확보에 좀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장 상황으로는 코스피는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시는 섹터 있으십니까? 네, 섹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오전장에서는 SNS 관련주가 초반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가비아를 대장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일단 그 뒤로 인포뱅크, 필링크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어느 정도 주다가 이제 섹터군이 조금 돌아가는 모습을 아침에 많이 보였는데 일단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도 아침에 상승을 어느 정도 줬다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계 관련주들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영화 관련해서 어제 바른손 ENA가 K뷰티와 관련해가지고 사업 진출한다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줬다가 일단 지금은 뭐 어제만큼 강하게 상승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5G 관련주들도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고 지금 다른 것들보다는 교육 관련주 해가지고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줬다가 지금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는데 일단 교육 온라인 관련주들도 지금 뭐 눌림목 구간일 수 있으나 눌림목이 아닐 수도 있고 차트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로온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솔루션 및 부가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 국내 KT 및 LG U+ 등의 이동통신 주요 솔루션 및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5G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추후에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종목이고 제가 5G 관련해서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투자자 심리에도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눌림목 구간이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수가는 현재가 1,700원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5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